아랍에미리트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일본의 거액 로비를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제안을 뿌리치고 오히려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렸거든요.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까지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어떻게 중동 최강국의 마음을 얻어낸 건지 그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부다비 왕궁 회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무단 알마지드 아랍에미리트 국왕 최측근 참모로 일한 지 12년째였어요. 수많은 전략회의에 참석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늘만큼은 무색했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으니까요. 이미 20명 가까운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재무장관 알 나히안, 경제부 장관 라시드, 외교부 차관 칼리드, 에너지부 장관 사이프, 방위부 장관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권력의 핵심들이 다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 중앙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깃발들이 꽂혀 있었어요. 중국 깃발은 동쪽에, 일본 깃발은 그 옆에, 미국 깃발은 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깃발은 구석에 외롭게 놓여 있었거든요. 마치 논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왕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거였죠. 알 나히안이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세계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죠. 일본은 재무장을 하고 있고 유럽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미래를 함께할 것인가를요. 라시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중국은 확실한 선택입니다. 자본력을 보십시오. 1대1로에 투자한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인구도 14억이에요. 산업 기반도 세계 최강이죠.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칼리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스리랑카를 보십시오.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빼앗겼어요. 파키스탄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중국과 손잡는 건 악마와 거래하는 겁니다. 사이프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럼 일본입니까?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일본은 끝난 나라입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는 30년째 정체됐죠.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과 손잡아봤자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무함마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이프, 자네는 일본을 모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기술 강국입니다. 로봇, 반도체 장비, 정밀 기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게다가 미국과 동맹입니다. 일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건 일석이조입니다. 라시드가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트럼프 시대를 보십시오. 동맹도 배신했어요. 오바마는 중동을 버렸고요. 미국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가 아니에요. 회의실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중국파와 일본파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펄럭였고 물잔이 기울어질 뻔했죠.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두 선택지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알 나히안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보게, 하무단.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왜 논의 대상에 없는 겁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라시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무단. 자네 진심인가?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기를 약속대로 완공했고 기술 이전도 제대로 해줬어요. 신뢰를 쌓은 파트너 아닙니까? 알 나히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무단. 한국은 중견국일 뿐입니다.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원전 하나 잘 지었다고
우리가 국가 미래를 걸 수는 없어요. 규모를 생각해보게. GDP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고요. 칼리드가 거들었습니다. 외교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에요. 중동 문제에서 발언권이 없죠. 러시아나 중국처럼 우리를 보호해줄 수도 없습니다. 사이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결국 미국 눈치를 보는 나라예요.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과 비교가 안 되죠. 일본 자위대도 한국보다 강합니다. 방위산업도 별로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원전 기술자들과의 협업 경험뿐이었거든요. 라시드가 회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무단, 자네 의견은 알겠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야. 너무 작고 영향력도 없어. 우리는 강대국을 선택해야 하네. 중국이나 일본 말일세. 알 나히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세계는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과 손잡아야 살아남아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지만 우리 미래를 맡기기엔 부족합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중국파와 일본파가 다시 논쟁을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요. 규모만 보고 본질을 못 보고 있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구석에 놓인 한국 깃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깃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봤죠. 태극기였어요. 빨강, 파랑, 검정의 조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 뭔가 있다는 직감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 산업 현황, 기술 수준, 국제관계.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석유화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문화 영향력도 엄청났어요. K-팝은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하고 있었고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었죠. 영화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기술력, 신뢰성, 효율성, 문화적 매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해내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우리를 존중하는 나라, 중국처럼 거만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형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나라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미래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혼란이었다고요. 중국파와 일본파가 싸우는 동안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나라, 바로 한국일 수도 있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국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실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도에서 관료들이 무리지어 대화하고 있었고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일본이 움직였대요. 비서실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무단 씨, 들으셨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어젯밤에 고위 관료들을 접촉했대요. 무슨 제안을 했다는데 내용은 비밀이래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재무부, 경제부, 에너지부 핵심 인사들이요. 소피아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라시드 장관도 만났대요.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일본 관련 안건이래요. 정오쯤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일본파 인사들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알 나히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 제안을 해왔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라시드가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분야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수소 경제, 태양광, 원자력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거들었습니다. 방산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 일본의 최신 기술을 우리와 공유하겠답니다. 칼리드도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칠 회원국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일본과 손잡으면 서방과의 관계도 자동으로 강화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중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사이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큰 제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알 나히안이 웃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득을 보고 일본도 이득을 보는 거죠. 윈윈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곧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나친 예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왜 일본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라시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무단. 자네는 아직도 한국을 고집하는가?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을 보게. 일본이 우리에게 제안한 걸 보지 않았나? 한국이 저런 규모의 제안을 할 수 있겠나? 무함마드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격식만 갖추면 됩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일본의 제안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대사관 경제 담당 공사 다나카 씨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비공식 만남이라고 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왜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저는 한국 담당도 아니고 일본 라인과 가깝지도 않은데요. 그날 저녁 아부다비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죠. 다나카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하무단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나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먼저 식사나 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식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코스 요리였죠. 다나카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무단 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시죠. 국왕의 신임도 두텁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최근 왕궁 회의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얘기 말입니다. 다나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왜 선택지로 고려해야 하냐고 물으셨다면서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어떻게 새나간 걸까요? 누군가 일본 측에 보고한 거였어요.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무단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미래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규모가 작습니다. 다나카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외교 영향력 모든 면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불안정한 나라예요. 북한과 대치 중이고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 나라와 깊이 엮이면 아랍에미리트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안정적입니다.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했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중동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중동과 협력해왔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곧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다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무단 씨.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나친 예우는 좋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으로서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하는데
한국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견제하라는 거였죠.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방해가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나카가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일본은 항상 아랍에미리트의 친구입니다. 차에 타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명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예의 바르게 접근했지만 본질은 압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왕을 아련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방문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국왕 집무실은 왕궁 중앙타워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아부다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국왕은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하무단, 한국 대통령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 국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전하.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어느 수준의 예우를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왕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누구 의견인가? 재무부와 경제부 쪽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왕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해선 안 될 나라입니다. 바라카 원전을 보십시오. 약속한 대로 완공했고 기술 이전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신뢰를 증명한 겁니다. 국왕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속하게. 일본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예우를 낮추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본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제안은 뭔가? 최고 수준의 왕실 예우를 제안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국왕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게. 그분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황금색 의전 의용대를 배치하고 카스르 알와탄을 전면 개방하게. 왕세제가 직접 영접하도록 하고 최고위 라인을 총동원하게. 한국 대통령께 아랍에미리트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보여주게나. 전하,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하게 두게. 국왕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외교하는 나라가 아니네. 집무실을 나온 저는 즉시 의전팀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의전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이었죠. 한국 대통령 방문에 최고 수준 예우를 준비합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국왕의 직접 명령입니다. 담당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고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황금색 의전 의용대 200명 배치. 제가 하나씩 지시했습니다. 공항에서 왕궁까지 전 구간 호위, 카스르 알와탄 정문부터 회의실까지 레드카펫 설치, 왕세제 직접 영접, 국왕 단독 오찬, 군사에너지 기술 최고 라인 전원 참석. 담당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언론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전면 공개입니다. 제가 답했죠. 국영방송은 물론 해외 언론도 취재하게 하십시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왕궁은 분주했어요. 의용대는 매일 리허설을 했고 카스르 알와탄은 대청소에 들어갔죠. 레드카펫이 깔리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흘 후 라시드 장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무단,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이 정도 예우를 할 필요가 있나? 국왕의 결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오해할 수 있어. 라시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한국을 중시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이 제안한 100억 달러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일본 눈치 보고 외교하지 않습니다. 라시드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파의 반발이 시작됐구나. 드디어 방문 당일이 됐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황금색 의전 의용대 200명이 활주로 양쪽에 도열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제복이 장관이었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30대 초반이셨지만 위엄이 넘쳤죠. 그 옆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군사, 에너지, 기술, 외교, 경제,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권력이 총출동한 거였어요. 저는 의전팀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레드카펫이 완벽하게 깔렸고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죠. 오전 10시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의용대가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미소를 띠고 계셨죠. 타랩을 내려오시자 왕세자께서 직접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두 분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환영합니다, 각하. 왕세자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소중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용대 사열이 시작됐습니다. 200명의 의용대원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경례했어요. 한국 대통령은 한 명 한 명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셨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공항에서 왕궁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오토바이 호위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왕세제와 한국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이 따랐어요. 도로 양쪽에는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카스르 알와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궁전 전체가 개방돼 있었거든요. 보통은 일부만 공개하는데 오늘은 정문부터 대회의실까지 전부 열어놓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레드카펫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대통령 일행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양쪽에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쪽에는 모든 핵심 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자리였죠. 국왕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각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국왕이 말씀하셨어요.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한국도 아랍에미리트를 소중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전략회의가 예정돼 있었기에 저는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2단계 확장안, AI 공동연구, 스마트 항만 구축, 우주 협력, 준비한 안건이 많았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국왕께서도 오실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왕이 늦으셨어요. 평소에는 정각에 오시는 분인데 5분,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옆에 앉은 칼리드가 속삭였습니다. 국왕께서 이렇게 늦으시는 건 처음 봐요.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실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는 취소됩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즉시 대기 상태로 전환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셰이카 공주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왕실 의무실로 이송됐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셰이카는 국왕의 막내딸이었어요. 25살이었고 왕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주였죠. 무슨 증상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급성 발진과 호흡 곤란이라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답했어요.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서류를 챙겨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왕궁 전체가 비상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료진이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왕실 의무실이 있는 동쪽 건물로 향했습니다. 의무실 앞 복도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국왕께서는 의무실 안에 계셨습니다. 왕비와 왕세제,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모두 모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죠. 재무장관 나히안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무단,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쓰러지다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나히안이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타이밍이 묘하지 않나? 한국 대통령 방문 직후에 이런 일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거지. 누군가 이 혼란을 바라는 건 아닐까? 저는 그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공주님의 생명이 먼저였죠. 2시간째 되었을 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왕실 수석 의사가 나왔어요. 60대 남자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떤가?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수석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발진은 계속 퍼지고 있고 호흡 곤란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치료는 국왕이 다그쳤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가 답했어요. 스테로이드도 시도했지만 반응이 미미합니다. 솔직히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국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의사를 부르게.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두 소집하게. 즉시요. 그날 오후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의료진이 왕궁에 모였습니다. 내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의, 모두 명망 있는 의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국왕은 급기야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긴급 의료팀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전용기로 8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8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셰이카는 건강했습니다. 평소 알레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다니요. 밤 9시쯤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석 의사가 나왔는데 표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발진이 전신으로 퍼졌고 호흡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왕비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세제도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왕궁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제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하무단 씨, 한국 대사관입니다. 한국 측에서 상황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무단 씨시죠? 한국 대사의 목소리였어요. 셰이카 공주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혹시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수행단에 최고 수준의 의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귀국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즉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국왕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경호원에게 긴급히 국왕을 뵙겠다고 전했어요. 잠시 후 국왕께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무단, 전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의료진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수행단에 전문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왕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부르게. 제가 전화로 돌아가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파견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요. 30분 후 한국 의료진 3명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40대로 보였고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큰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셰이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발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한국 의료진은 즉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의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한국 의사 한 명이 발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호흡 패턴을 체크했고 세 번째는 셰이카가 최근 사용한 물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서로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더니 리더로 보이는 의사가 국왕께 말했습니다. 전하,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무실 안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어요. 아랍에미리트 의사들의 표정에는 회의감이 섞여 있었죠. 우리가 8시간 동안 못 찾은 걸 10분 만에 찾았다고요? 국왕께서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설명해보게.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한국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발진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특정 화학 물질과 식물성 효소의 교차 반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석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진단은 우리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께서 특별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한국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셰이카 침대 옆 화장대를 가리켰어요. 공주님께서 최근에 새로 사용하신 화장품이나 로션이 있습니까? 왕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흘 전에 프랑스에서 온 핸드크림을 쓰기 시작했어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선물 받았죠. 한국 의사가 그 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성분 하나를 가리켰죠. 이 추출물은 중동 특정 식물의 꽃가루와 반응하면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식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막 장미입니다. 한국 의사가 답했어요. 정확히는 아데늄 오베숨이라는 식물이죠. 아랍에미리트의 흔한 관상용 식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 장미는 왕궁 정원 곳곳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셰이카의 방 창가에도 화분이 있었어요. 다른 한국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주님께서 크림을 바른 손으로 꽃을 만지셨을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났죠. 크림의 특정 성분과 꽃가루의 효소가 결합하면서 피부에 독성 물질이 형성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랍에미리트 피부과 전문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가능합니다. 한국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2019년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었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했죠. 세 번째 한국 의사가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치료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먼저 특수 해독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항체 형성을 막는 약물을 쓰고요. 48시간 내에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석 의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약물들은 검증됐습니까? 부작용은요? 한국의약청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한국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임상 데이터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돼 있고요. 국왕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해보게.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한국 의료진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맥 주사를 준비했고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15분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의사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셰이카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진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왕비께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세이카의 호흡도 편안해졌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셰이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국왕께서 달려가셨어요. 여기 있다, 딸아.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한국 의사가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그가 국왕께 말씀드렸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의무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께서 우셨고 왕세제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랍에미리트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한국 의료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죠.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환자를 살렸어요. 국왕께서 한국 의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고맙네. 그분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자네들이 내 딸을 살렸네. 아랍에미리트 수석 의사가 한국 의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단하셨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는 8시간 동안 못 찾았는데요. 한국 의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동 식물에 대해 미리 공부했고요. 아랍에미리트 알레르기 전문의가 물었습니다. 중동 식물을요? 왜 그런 걸 연구하셨습니까? 한국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하기 전에
이곳 환경을 공부했습니다. 기후, 식물, 생활 방식, 혹시 모를 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였어요. 우리 환경을 연구하고 가능한 위험을 분석했던 겁니다. 이런 철저함이라니요. 1시간 후 셰이카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발진은 거의 사라졌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의사들이 추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이 약을 계속 투여하십시오. 리더 의사가 아랍에미리트 의료진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크림은 즉시 폐기하시고 사막 장미 화분도 공주님 방에서 치워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감은 사라지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국왕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무단, 이리 오게. 저는 국왕 앞으로 갔습니다. 한국을 믿은 자네 판단이 옳았네. 국왕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한국은 기술만 가진 나라가 아니더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야. 복도로 나온 저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리더 의사가 답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기후, 토양, 식물, 일반적인 질병 패턴, 모든 걸 분석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화려하게 약속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거였죠. 과장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왕궁을 떠나며 한국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면목이었죠. 일본은 화려한 제안으로 우리를 유혹했지만 한국은 생명으로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나라는 명확하다고요. 다음 날 회의가 재개된 이후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죠. 국왕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테이블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일본을 밀던 라시드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무단, 협력 안건을 설명하게. 국왕께서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원전 2단계 확장입니다. 제가 화면을 띄웠어요.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한국과 함께 추가로 4기를 더 건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총 투자액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재무장관 알 나히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두 번째, AI와 양자 컴퓨팅 공동 연구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우리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차세대 AI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부 장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이미 예비 접촉을 했는데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항만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항만을 스마트화하고 중동 최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 예산이 엄청날 텐데요.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투자입니다. 20년 후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내 딸의 생명을 구한 나라입니다. 그 신뢰에 우리도 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제3국 공동 진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함께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에너지, 인프라, 의료,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훌륭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자본과 한국의 실행력을 합치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 협력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어젯밤이 증명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병원 건설, 의료진 교육,
응급 시스템 구축, 전방위 협력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즉시 찬성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을 줘야 합니다. 6번째, 방산 협력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잠수함 기술 모두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현대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부 장관 무함마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일본 무기보다 실용적이고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죠.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7번째, 교육과 식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 대학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합니다. 식량 안보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국왕께서 테이블을 둘러보셨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라시드가 입을 열었어요. 전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젯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알 나히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실행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칼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화려한 제안을 했지만 한국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국왕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시된 모든 안건을 승인합니다.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원전, AI, 항만, 의료, 방산, 교육, 식량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전방위 협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라시드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무단, 자네가 옳았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믿은 자네 해안이 대단하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에 참석했는데 몇몇 관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한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나고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무단 씨, 들으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입니까? 한국 의료진에 대한 소문이요. 소피아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셰이카 공주님 치료가 위험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썼다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요. 특히 보수파 쪽에서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 의사들이 뭘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공주님께 실험적인 약을 투여했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실력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재무부 소속 파루크였어요. 50대 중반이었고 일본파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파루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무단 씨,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지 누가 보증합니까? 공주님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답했죠.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 정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그건 운일 수도 있어요. 파루크가 고집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어땠겠습니까? 왕실 의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은 위험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사무실로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하기로 했죠. 비서실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처음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아십니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SNS에 익명 글들이 올라왔어요. 한국 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죠. 그 글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IP 주소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대부분 익명이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조직적입니다.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일부 계정은 일본 IP를 거쳤습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VPN을 썼지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접속한 기록도 있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배후에 있다고요. 그날 오후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칼리드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무단,
문제가 생겼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수파 관료들이 움직이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한국 협력 확대를 반대하는 거야. 칼리드가 설명했어요. 일본,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단체로 불만을 표시했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고. 그래서요? 그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보수파는 그렇게 생각해. 칼리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한국만 편들면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나빠진다고. 며칠 후 공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한국 협력 재검토였어요. 보수파가 요청한 거였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보수파 핵심인 재무부 차관 타리크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너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프랑스와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타리크가 쏘아봤습니다. 외교는 균형입니다. 하무단 씨,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걸 거기 걸 수는 없어요. 파루크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재고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정말 검증됐는지 의문입니다. 셰이카 공주님 사례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 의사들이 8시간 동안 우리가 못 찾은 원인을 10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게 운입니까? 실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알 나히안이 중재하려 했어요. 진정하십시오. 하무단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타리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SNS 소문 추적 결과입니다. 일본 IP에서 조직적으로 올라온 글들이에요. 한국 의료를 폄하하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죠. 지난주 일본 대사관이 여러분 중 일부를 접촉한 기록입니다. 비공식 만남이었지만 흔적이 남아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루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본은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고 자기들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외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칼리드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하무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일본이든 누구든 우리 결정에 간섭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타리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고집했어요. 한국의 모든 걸 꺼는 건 위험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보수파와 일본파가 계속 방해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더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밀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정보부 직원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보수파 관료 3명에게 거액을 제안했다는 정보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죠. 은행 거래 기록까지 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계좌로 입금됐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아랍에미리트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국왕께 보고해야 한다고요. 일본의 치밀한 공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나카 공사에게서였어요. 비서가 제게 메시지를 전했죠. 하무단 씨, 다나카 씨가 오늘 저녁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측을 만나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무슨 제안을 할지 직접 듣고 싶었죠. 장소를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했습니다. 저녁 8시 아부다비 외곽의 프라이빗 빌라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어요. 운전기사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죠. 빌라는 거대했습니다. 흰색 건물이었고 정원이 화려하게 조명되어 있었어요. 경비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나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진지했죠. 하무단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다나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중앙에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소파에 앉으십시오. 다나카가 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나카와 두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무단 씨,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다나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국왕의 결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나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너무 많은 걸 거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판단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옆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저는 도쿄 본부에서 온 사토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죠. 외무성 중동 담당 국장입니다. 하무단 씨,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사토가 서류를 펼쳤어요. 북한 문제로 항상 불안정하고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죠. 경제도 일본만큼 크지 않고요. 그런 나라와 깊이 엮이면 아랍에미리트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죠. 바라카 원전이 증거입니다. 원전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다릅니다. 70년 넘게 안정적이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죠. 기술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중동을 이해합니다. 수십 년간 협력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본질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사토가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무단 씨, 이것 좀 보시죠.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아랍에미리트에 제안하는 새로운 패키지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어요. 펼쳐보니 놀라웠죠. 에너지 분야 투자 150억 달러.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소 경제 구축, 차세대 원자로, 태양광 발전, 모든 분야에 일본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산 협력 80억 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 일본 자위대가 쓰는 최신 장비를 아랍에미리트와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인프라 투자 100억 달러, 스마트 시티, 항만, 공항, 일본 기업들이 전면 참여하겠다는 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3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인상적입니다. 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와 무슨 관계입니까? 사토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무단 씨는 국왕의 최측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조언이 중요하죠. 우리는 당신이 이 제안을 국왕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까? 제가 물었죠. 다나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작은 봉투였어요.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도 있습니다. 그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당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죠. 저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돈이었죠. 이게 뇌물입니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뇌물이라니요. 사토가 손을 내저었어요. 컨설팅 비용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나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무단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33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랍에미리트에게도 이득이고 당신에게도 이득입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으로 왕국의 미래를 산다고 믿습니까? 사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입니까? 제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관료를 매수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압박하는 게 비즈니스입니까?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한국은 당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은 과장됐고 신뢰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제 명확히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말이죠. 한국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치료하며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했죠. 하지만 당신들은 뭡니까? 돈을 들이밀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방식입니까?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무단 씨, 우리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미 적입니다. 제가 말했죠. 당신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주권을 침해하는 순간부터요.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다나카가 소리쳤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왕궁으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빌라가 멀어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본질적 차이가요. 한국은 윤리와 진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본은 돈과 압박으로 왔죠. 한국은 파트너를 존중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봤어요. 한국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본은 관료를 매수하려 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나라는 이미 결정됐다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행태를 국왕께 모두 보고해야 한다고요. 집무실로 들어가니 국왕께서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무단,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국왕께서 돌아서며 물으셨습니다. 긴급 보고라니.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전하,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우리 내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왕께서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아서 자세히 설명해보게. 저는 앉아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음해 공작입니다. SNS를 통해 한국 의료를 폄하하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어요. IP 추적 결과 일본 대사관과 연결됩니다. 국왕께서 서류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둘째, 보수파 관료 매수입니다. 제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무부 차관 타리크와 파루크, 그리고 경제부 고위 관료 1명. 이들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일본 측 계좌에서요. 얼마나 되나?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각각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제가 답했죠. 총 2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국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일본 측이 저를 불렀습니다. 330억 달러 패키지를 제시하며 한국 협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뇌물도 제안했고요. 자네는 어떻게 했나? 거절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왕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감히 우리 왕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전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수파 관료들이 내부에서 계속 한국 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반대 의견을 내고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한국과의 협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국왕께서 책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은행 거래 기록, IP 추적, 증인 진술. 제가 서류 뭉치를 올렸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정보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왕께서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집무실이 조용했죠. 마침내 국왕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부 감사를 시작하게.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타리크, 파루크, 그리고 관련된 모든 관료를 조사하게. 돈을 받은 자는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네. 전하, 파장이 클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장이 크든 작든 상관없네. 국왕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왕국의 주권이 침해됐네. 외국 세력이 우리 관료를 매수했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오후 왕실 감사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리크의 사무실이 봉쇄됐고 파루크도 소환됐어요. 경제부 관료의 계좌가 동결됐죠. 왕궁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장이 국왕께 보고했고 저도 자리에 있었어요. 전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장이 보고했습니다. 타리크는 1000만 달러, 파루크는 700만 달러, 경제부 관료는 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일본 측 해외법인 계좌에서 입금됐고요.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했나?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한국 협력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답했어요. 회의에서 한국을 폄하하고 일본을 옹호했고요. 내부 정보도 일본 측에 흘렸습니다. 배신이로군. 국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해임하게. 형사 고발도 진행하고 다음 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국영방송에서 특보가 나왔어요. 재무부 차관과 고위 관료 3명이 외국 세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앵커가 엄숙하게 말했죠. 왕실은 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왕궁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보수파의 핵심이
한꺼번에 날아간 거였어요. 일본파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사흘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보수파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아무도 한국을 반대하지 않았죠. 국왕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테이블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세력이 우리 내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느 나라의 압박도 받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왕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생명을 구했고 약속을 지켰죠. 반면 일본은 우리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알 나히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말씀이 옳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칼리드도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전면 지지합니다. 더 이상 방해 세력은 없습니다. 국왕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무단, 자네가 옳았네. 처음부터 한국을 믿은 자네 판단이 정확했어. 윤리를 지킨 자네가 이제 더 큰 책임을 맡아야겠네. 전하,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공작은 실패했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냈죠. 돈으로 우리를 움직이려던 시도는 우리의 결의만 강화시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부 반대 세력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협력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매수 공작이 발각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국왕께서 단호하게 처리하셨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한국 협력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정리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내정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가 부인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죠.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와 진심,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였죠.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봤어요. 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른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흥분되어 있었죠. 하무단 씨, 지금 당장 CNN을 켜보십시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발표가 났어요. 저는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백악관이 보였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단상에 서 있었죠. 오늘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대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해 완전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무장관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중요한 동맹입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죠. 하지만 한국은 특별합니다. 기술 혁신, 경제 역동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모든 면에서 한국은 21세기 미국 전략의 중심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왕께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벨이 먼저 울렸죠. 비서실에서였습니다. 하무단 씨, 국왕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회의실로 오십시오. 30분 후 회의실은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TV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CNN이 계속 미국의 발표를 분석하고 있었죠. 국왕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시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미국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합시다. 알 나히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한 겁니다. 무관세는 엄청난 특혜죠. 칼리드가 거들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보다 우선시한다는 신호예요. 경제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항공산업만 봐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완전히 열린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국왕께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무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선택했고요. 우리의 판단이 세계 최강국의 판단과 일치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매수하려던 바로 그때 미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분이 테이블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과 손잡은 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네.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그날 오후 왕궁 복도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협력을 반대하던 마지막 목소리들도 사라졌어요. 모두가 한국 얘기만 하고 있었죠. 보수파 잔여 세력도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본을 옹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발표가 모든 논쟁을 끝낸 겁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발표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가 답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발표가 나올 줄은요. 아랍에미리트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실력과 신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발표가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대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무단 씨,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믿어주셨죠. 다음 날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발표 이후 우리 입장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알 나히안이 제안했습니다. 전하, 국왕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고 수준의 국빈 방문으로 말입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도 직접 보고 싶고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싶네. 하무단, 자네가 준비하게. 전하, 영광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의료 협력을 공식 의제로 넣어야 합니다. 셰이카 공주님 사례가 증명했듯이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보건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병원 건설, 의료진 교육, 응급 시스템 모든 걸 한국 모델로 구축하고 싶습니다. 공동 연구도 시작하고요. 칼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아랍에미리트, 한국 관계를 100년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요. 국왕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내달 한국을 방문하겠네. 의료, 원전, AI, 방산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100년 동맹을 선언하겠네. 하무단,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년 동맹을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발표가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한국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틀 후 국왕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집무실로 들어가니 국왕께서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무단, 앉게. 국왕께서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국왕께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셰이카가 어제 나를 찾아왔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린 한국 의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도 한국처럼 만들 수 없냐고 물었어. 전하,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무단, 우리는 원전과 기술만 한국과 협력할 게 아니네. 의료도 함께 해야 해.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의료진의 수준을 직접 목격하셨잖습니까? 국왕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 방문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네. 그분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네.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응급체계가 어떤지, 의료진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전부 말일세. 그래서 자네가 함께 가야 하네. 제가 동행합니까? 네. 국왕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수행단 총책임자일세. 의료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점검하게. 원전도 보고 AI 센터도 보고
방산시설도 봐야 하네. 그리고 의료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게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왕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료 쪽을 신경 써주게. 병원 건설 계획, 의료진 파견, 응급 시스템 구축, 공동연구 모든 걸 논의하고 오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의료 분야에서도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말일세.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행단을 구성했어요. 보건부 장관, 병원 운영진,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됐죠. 총 10명 규모의 대규모 수행단이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무단 씨,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놀랍더군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의료 IT 시스템 세계 1위.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전자의무기록 보급률 100%, 원격 의료 인프라 최고 수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응급 의료 대응 시간 세계 최단, 구급차 도착 평균 7분. 병원 이송 후 치료 시작 15분 이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암 생존율 세계 최고, 의료 만족도 85%, 의료비 대비 효율성 1위,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답했어요. 특히 감염 관리와 중환자 시스템이 인상적이더군요.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고전할 때 한국은 잘 버텼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 후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왕께서 출발 전날 수행단 전체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수행단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무단이 총괄하니 그의 지시를 잘 따르십시오. 국왕께서 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최고 수준의 환영 행사를 준비했더군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 계셨고 의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국왕께서 비행기에서 내리시자 한국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전하.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최고의 파트너로 여깁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왕께서 답하셨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다음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마중 나왔죠. 환영합니다, 전하. 병원장이 인사했습니다. 저희 병원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중앙관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병원 전체가 표시되고 있었죠. 이것이 통합의료관리 시스템입니다. 병원장이 설명했어요. 모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AI가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국왕께서 화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놀라운 시스템이로군요.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환자 한 명당 모니터가 여러 개였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이 장비들은 모두 국산입니까? 보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80%가 국산입니다. 병원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의료기기도 자체 개발합니다. 수출도 하고 있고요. 응급실도 둘러봤습니다. 체계적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동선이 완벽했어요. 환자가 도착하면 3분 내에 분류가 끝납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설명했죠. 중증 환자는 즉시 치료실로, 경증은 대기실로 보냅니다. 모든 게 프로토콜화되어 있어요. 오후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로봇 수술실을 보여줬어요. 의사가 콘솔에 앉아 로봇팔을 조종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개발한 수술 로봇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다빈치보다 정밀하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이미 20개국에 수출했어요. 국왕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도입하고 싶군요. 가능합니다. 관계자가 즉시 답했어요. 의료진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설명받았어요. 실시간 감시, 신속 진단, 격리 체계,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으로 코로나19를 관리했습니다. 청장이 설명했어요. 전 국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확산을 차단했죠. 다음 날 아침 일정은
더욱 빡빡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분당 서울대병원 AI 진단센터였어요. 최첨단 시설이었죠. 센터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형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AI 영상 판독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PET-CT 사진이 떠올랐어요. AI가 0.3초 만에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작은 결절 3개를 빨간 원으로 표시하더군요. 인간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초기 암도 찾아냅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정확도는 97%입니다. 이미 전국 200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고요. 보건부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진율은 얼마나 됩니까? 3% 미만입니다. 센터장이 답했죠.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정확해요. 다음은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 침대 옆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모든 게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을 예측하기도 해요. 심정지 30분 전에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왕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로군요. 정확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시스템 도입 후 중환자 사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암치료의 최전선이었어요. 먼저 양성자 치료실을 봤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회전하며 환자를 조준하고 있었죠. 이것은 양성자 치료기입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죠. 국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세계에서 6번째로 만든 나라입니다. 가격은 외국 제품의 절반이고요. 다음은 면역치료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강화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죠. 그걸 다시 주입하면 암세포를 공격해요. 맞춤형 치료입니다. 성공률은요? 보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 중 30%가 호전됩니다. 연구소장이 답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저녁에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곳이었어요. 헬기 착륙장부터 봤습니다. 옥상에 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닥터 헬기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설명했어요. 전국 어디든 30분 내에 도착합니다. 헬기 안에 응급실이 있어서 이송 중에도 치료가 가능해요. 응급실 내부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500명이 옵니다. 교수가 말했죠. 중증 환자는 즉시 소생실로 갑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국왕께서 한 환자 치료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의사 3명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10분 만에 환자가 안정됐죠. 대단하군요. 국왕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다음 날은 의료기기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형 공장이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MRI 기기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독일 제품과 성능이 같지만 가격은 70%입니다. 이미 50개국에 수출했어요. 품질 관리실도 둘러봤습니다. 모든 제품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어요. 불량률은 0.1% 미만입니다. 품질 담당자가 말했죠.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국왕과 한국 대통령이 마주 앉으셨어요. 양쪽으로 강요들이 자리를 잡았죠. 전하. 한국 방문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국왕께서 답하셨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대통령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시죠. 양국 대표단이 협정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측 수석 대표로 협상에 참여했어요. 첫째, 의료 협력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첨단병원 5개를 건설합니다. 총 투자액 50억 달러. 한국 기업이 설계하고 시공하며 의료 시스템도 전부 한국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찬성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어요. 둘째, 의료진 교육입니다. 제가 계속했죠.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의사 500명을 교육합니다. 간호사 1000명도 파견 교육을 받고요. 응급구조사 양성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동의합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의료기기 공동 생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 공장을 짓습니다. MRI, CT,
초음파, 중동 전역에 공급하는 거죠. 훌륭한 제안입니다. 한국 측이 답했어요. 넷째, 응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형 119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닥터 헬기, 구급차, 통신망, 전부 한국 모델로요. 다섯째, 공동 연구입니다. AI 진단, 암치료, 감염병 대응, 양국 연구소가 협력합니다. 여섯째, 그 외 모든 분야입니다. 원전 확장, AI 센터, 스마트 항만, 방산 협력, 우주 개발, 전방위 협력을 지속합니다.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협정문에 서명하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100년 파트너십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이 발표하셨어요. 의료, 에너지, 기술, 방산, 모든 분야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도 한국과 함께 지킬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동맹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셰이카를 치료했던 한국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국왕께서 그를 맞으셨어요. 선생,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전하, 영광입니다. 의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죠. 국왕께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봉투를 건네셨어요. 선생이 내 딸을 살렸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액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그가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전하,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금액은 한국 어린이 병원에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감사입니다. 국왕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나라는 기술국이 아니었어요. 신뢰국이었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죠.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무단,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었네. 전하,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막 위에 새로운 동맹이 완전히